자, 오늘 읽어볼 나무위키는 푸르티거 에어로입니다. 최근에 이런 느낌이 좀 뜨더라고요. 뉴진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푸르티거 에어로. 윈도우 비스타의 UI, 삼성전자 MP3의 패키지 디자인, 푸르티거 에어로 스타일의 대표적인 예시, 국내 디자인 업체인 아사달에서 제작한 이미지다. 푸르티거 에어로 스타일, 스큐어 모피즘, 이런 느낌의 사진이 요즘 뜨는데, 이런 디자인들을 찾아보면 대부분 그 국내 디자인 업체 아사달에서 만든 이미지라고 하더라고요. 푸르티거 에어로는 Y2K가 끝난 후 약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광고, 미디어, 이미지 등등에 퍼진 디자인 스타일을 일컫는다. 스퀘어 모피즘과 걔를 같이 한다. 이것도 이따 읽어볼 거예요. 광택, 질감 표현, 흐린, 맑은 하늘, 열대어와 과일, 물과 거품, 유리, 렌즈, 패턴, 에어로 글라스, 추상적 테크, 오로라, 밝고 활기찬 색상과 그 색상 계열의 자연 풍경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충 이런 느낌이죠. 윈도우 XP 그 바탕화면 느낌. 이름에 대해서 원래 이 기법 자체는 이름이 붙진 않았었는데 넓은 개념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떠한 특정 스타일과 더 관련이 있었다. 때때로 웹 2.0 글로스 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는 미학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미학 내부에서의 광택 표현 요소를 일컫는 형용사로 사용되었다. 푸르티거 에어로라는 단어는 소비자 미학 연구소 CARI의 소피리가 2017년에 만든 것으로 2022년 이 같은 스타일이 유행을 타게 되면서 다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요것들이 나왔을 당시에는 요게 좀 이 개념이 정의가 되지가 않았었나 봐요. 그게 좀 신기하죠? 푸르티거 에어로라는 단어는 푸르티거 에어로의 창시자 아드리안 푸르티거와 윈도우 비스타, 윈도우 7 UI의 테마의 이름인 에어로를 합성한 단어이다. 그래서 푸르티거 에어로. 역사, 초기 전성기 암흑기 재부흥 이렇게 있네요. 초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윈도우 롱혼과 맥 OS X에서 사용된 스퀘어모픽 디자인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와 7세대 비디오 게임에서 이러한 디자인을 채택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2005년, 2006년 사이에 위, 닌텐도 DS 라이트, 플레이스테이션 3, 엑스박스 360이 출시되면서 일반화되었고 아이폰의 출시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다음 암흑기. 하지만 2012년부터 이러한 푸르티거 에어로의 스퀘어모피즘 디자인은 플랫 디자인에 밀려 퇴색되기 시작했다. 이 이유는 무엇보다 스퀘어모피즘은 플랫 디자인에 비해서 디자인 비용이 훨씬 비싼 것이 한몫하였으며 또한 푸르티거 에어로 UI 스타일을 마지막으로 사용한 게임기 위유가 상업적으로 1356만 대가 팔리며 실패해버리면서 푸르티거 에어로의 쇠퇴에 크게 작용하게 되었다. 위유가 완전 실패했죠. 되게 이상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겼냐면 위유가 이렇게 생겼어요. 닌텐도 DS가 TV에 연결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다 CD를 넣고 TV에서도 구동이 되고 이 컨트롤러 지판에도 이제 화면이 있어가지고 되게 큰 닌텐도 DS처럼 구동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좀 망했죠. 한국에도 안 나오고. 위유의 실패가 푸르티거 에어로의 쇠퇴에 크게 작용하게 되었다. 윈도우 또한 윈도우 8을 출시하며 이러한 푸르티거 에어로의 스타일을 완전히 탈피하여 플랫 디자인으로 갈아탔으며 2013년 iOS 7의 출시로 iOS 또한 플랫 디자인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스퀘어모피즘이 이렇게 막 광원 넣고 막 둥글둥글하게 하고 볼록 튀어나오게 하고 하니까 디자인 비용이 훨씬 비싸긴 하겠다. 이 암흑기가 지나면서 재부흥기가 옵니다. 2022년 말부터 틱톡에서 푸르티거 에어로 태그가 자주 사용되었으며 갑자기 푸르티거 에어로 감성이 날아올랐다. 이 같은 재부흥은 새로운 스타일로 주목받았다기보다는 노스텔지와 같이 추억 돋는다는 반응으로 날아오르게 된 것이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 세대 때는 그런 게 있잖아요. 한 2014년 전 정도까지는 이제 무한도전이나 1박 2일 뭐 이런 모두가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가 지나면서 취향이 상당히 파편화가 많이 됐고, 그래가지고 너 뭐 유튜브 뭐 봐? 라고 했을 때 막 서로 모르고, 그래가지고 취향들이 완전 다 갈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90년대생들이나 80년대생들이 2000년대, 2010년대를 막 그리워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런 좀 흐름의 일환에서 이렇게 프루티거 에어로가 추억 돋으니까, 여기에 유행이 되면 이제 우리 세대들은 다 저거에 좀 빠져들 수 있잖아요. 아무튼 추억 돋는다는 반응으로 이 감성이 날아오르고 있다. 2024년 들어서 Y2K 감성이 시들해지자 새롭게 각광받는 상황. 프루티거 에어로의 하위 미약, 프루티거 에코, 자연 요소를 집어넣은 디자인이다. 펑키 시즌, 아이팟 감성, 이런 색깔이 통통 튀는 약간 MC몬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프루티거 메트로, 약간 이런 느낌. 옛날 메이플 스토리 1세대 느낌인가? 약간 이런 느낌. 리듬 게임 느낌. 옛날 리듬 게임 느낌. 약간 이효리 느낌? 요거도 한번 볼까요? 뭐야? So you can do more on the internet than ever before. Cox high-speed internet. 무튼 노래방. 좀 오래된 노래방 벽지에 춤추는 여자 이런 거 그려져 있잖아요. 약간 요런 느낌이라고 봐야 되나? 프루티거 메트로는 요런 느낌이다. 약간 미래지향적이고 약간 뭐 춤추고 막 그런 느낌? 프루티거 에어로 문서는 여기까지고, 스큐어 모피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게 프루티거 에어로가 스큐어 모피즘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스큐어 모피즘, 약간 요런 느낌. 왼쪽이 이제 스큐어 모피즘 디자인이고, 요 오른쪽이 미니멀리즘 기반. 무슨 차이인지 확 느껴지죠? 약간 진짜 같은 느낌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요 느낌이 진짜 있는 메탈 느낌을 딱 주고, 나침반 느낌 딱 주고. 근데 미니멀리즘으로 가면 되게 단순화가 좀 많이 돼 있죠. 스키어모피즘은 실감나는 시각적 효과를 중시하여 대상의 질감을 보이는 그대로 구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디자인 기법이다. 현대 미술 및 산업 디자인 분야에서 3차원적이고 사실적으로 물체를 묘사할 때 자주 사용한다. 나무 느낌을 내는 벽지, 거친 메탈 느낌을 내는 플라스틱 케이스, 금방이라도 튀어나와 만져질 듯한 소프트웨어 UI 등이 스퀘어모피즘에 해당한다. 미니멀리즘 디자인에 배척점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정확히 말하면 조금 방향이 다르다. 디자인의 깔끔함을 저해하는 복잡한 장치는 과감히 생략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미니멀리즘과 비슷한 가치를 추구하기도 한다. 현대적 세련미를 위해 때로는 구도를 왜곡하거나 광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물체의 완전한 모사를 목적으로 하는 극사실주의와는 구별된다. 현실에 없는 느낌이기도 하죠, 확실히. 스큐어모비즘의 확산. 이러한 사주는 19세기 말 실험적으로 시도되어 20세기에 이르러 미술과 디자인 업계에 널리 확산되었다. 19세기 말? 되게 오래됐네? 스큐어모피즘의 가장 큰 확산 동기는 실용성과 이해도였다. 개인용 컴퓨터가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을 과거에는 디지털이나 가상이라는 개념이 이용자에게 잘 와닿지 않았던 시대였기에 어떤 기능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효과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었고, 실제의 사물을 바탕으로 가능한 자세하게 묘사된 디자인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디자인의 사용자 경험은 2000년대 중반 본격적인 HD 시대가 개막함에 힘입어 마치 실제 사물을 보는 듯한 고퀄리티 UI 디자인으로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2005년 엑스박스 360의 초기 대시보드, 2006년 윈도우 비스타의 윈도우스 에어로 테마, 2007년 아이폰의 아이폰 OS 초기 버전이 디자인을 유행시킨 결정적인 계기로 꼽을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OS의 UI 디자인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특히 유광 재질이랑 절단된 금속 재질 같은 스타일이 엄청 유행했었다.
스퀘어모피즘의 쇠퇴. 2000년대까지 스퀘어모피즘의 유행은 절정에 달했으나 2010년대 중반부터 스마트 기기의 보급이 가속화되면서 UI로부터 과도하게 복잡해진 디자인적 요소를 제거하려는 기류가 발생했다. 이에 플랫 디자인과 머티리얼 디자인을 비롯한 미니멀리즘 디자인이 유행하게 되었고 스퀘어모피즘을 대체하게 되었다. 2000년대 중반의 부흥과 2010년대 중반의 쇠퇴 모두 컴퓨터 및 스마트폰의 운영체제와 관계가 있다. 여기에는 특히 2012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8에서 2013년 애플이 iOS 7에서 2014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롤리팝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채택한 것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휴대용 스마트 기기를 염두에 둔 유명 운영체제들의 디자인이 변경되면서 매일같이 이와 상호작용하는 소비자들의 미적 감각까지 뒤바꿔 버린 것이다. 등장 초기에는 IT 기업들이 대체 무슨 그림판 그림을 가져왔냐? 라는 불평도 일부 있었지만 곧 미니멀리즘 디자인에 완전히 적응해버리면서 오히려 스퀘어모피즘을 부담스럽게 느끼기 시작했다. 확실히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있었죠. 되게 까리하게 되게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게 플랫한 디자인으로 가져와 버리니까 좀 이상한데? 이러면 어떻게 알아봐?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더랬죠. 계속 읽어볼게요. 가령 일상적인 도구인 스마트폰의 경우 도금이나 메탈 느낌이 나는 플라스틱에서 알루미늄 등의 진짜 메탈 프레임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변화되었으며 각종 소프트웨어 아이콘은 사실적인 아이콘에서 명암을 최소화한 심플하고 직관적인 아이콘으로 바뀌었고 소비자들은 사실적인 디자인은 무겁고 복잡하고 촌스럽다고 느꼈습니다. 겉보기 명암으로 인한 무게감과 별개로 리소스를 더 소모한다는 점도 퇴출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질감이나 광원 등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미니멀리즘 디자인에 비해 복잡한 비트맵 이미지가 쓰이는데 그래서 용량이 더 크다 보니 저장 공간과 램을 더 많이 요구했습니다. 이는 후술할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로 갈수록 더욱 심해지며 2010년대 초반 중반에 메이저급 OS에서 퇴출된 이유도 결국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당시에 일반 소비자 시장에 출시되기 시작한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는 한 화면에 복잡한 것들을 더 많이 표현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었지만 그죠. 반대로 아주 얇은 선들도 깔끔하게 표현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최대한 쓸데없는 정보량을 줄이면서도 사용자들이 오래 쳐다봐도 쉽게 지겨워지지 않는 화면 디자인을 필요로 하는 운영체제 개발 목적에 딱 들어맞았고 디스플레이의 발색도 전과 비교할 수 없이 향상되어 구체적 형태를 취하지 않는 단면으로도 수준 높은 미적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유행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이 너무 길어요. 좀 짧게 했으면 어땠을까? 오케이. 스마트폰 사용 인구가 디지털 도구에 익숙해진 것도 스퀘어모피즘 쇠퇴의 한 가지 이유로 꼽힌다. 이를테면 노트 앱이 종이 노트의 대용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특정 기능이 화면 안에서 실제 종이 노트의 어떤 기능을 대체한다는 정보를 굳이 줄 필요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죠? 요즘 사람들은 종이 메모를 진짜 아예 안 해버리니까 오히려 지식 활용을 디지털 도구로 시작한 시대에게는 메모를 종이 노트에 하는 것이 더 낯설 수가 있는 것이다. 아무래도 그러네요. 이런 시대적 변화 속에서 연락처 앱이 전화 앱이 유선 전화기를 운영한다는 정보가 딱히 없어도 상관이 없게 되었다. 인터페이스에서 저장 아이콘을 플로피 디스크로 표현하면 젊은 세대를 일 저장 자체를 추상화한 형상으로 여기지 플로피 디스크의 본래 용도를 떠올리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요즘 애들이 이게 뭔지 모른다 하더라고요. 이게 뭔지를 아예 모른대요. 아무튼 스퀘어모피즘의 부흥 이 영상이 있거든요. 스브스 뉴스에서 이제 올린 이 영상이 있는데 요거도 상당히 좋아요. 2024년 들어서 Y2K 감성이 시들해지자
프루티거 에어로와 함께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그렇습니다.